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피튀기게 미친 듯이 싸운다?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지겠지만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 미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얘네들 협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중국이랑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1기 때는 누가 승리했나요? 관세 정책. 1기 때요? 제가 봤을 땐 중국이 승리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승리했나? 중국이 승리한 것 같은데요.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간 게 중국이었죠. 팬데믹이 터지니까 트럼프의 관세 이런 공격들이 다 무마됐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또 팬데믹 같은 거 이런 전염병 도진다 막 터진다 이런 찌라시들 나왔었죠. 여러분들 재밌는 음모론 한번 해들어 볼까요?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무역 전쟁일까? 아니면 진짜 총을 막 쏘고 폭탄 던지고 전쟁일까? 아니면 전염병일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라시가 왜 그 순간에 딱 나왔을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모론입니다. 싸우다 협상했죠? 이번에도 협상할 거예요. 이제 누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하냐 이제 그거겠지.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현실적으로 104%, 84% 이거는 장기간 지속될 거라 보지는 않아요. 낮아질 겁니다. 낮아는 질 건데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싸울 걸로 봐요. 길게 싸울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과 미국은 길게 싸울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있어요. 왜? 1기 때도 이미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숫자 104%, 84% 그래야 빨리 화해도 하니까. 화해하더라도 장기간 유지되는 휴전이에요, 휴전.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수혜가 돌아옵니다. 뭘까?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중국이랑 미국이 우리 예상과 밖에 미친 듯이 싸워, 세게. 그럼 여러분들, 미국과 우방국들 있죠? 한국, 일본, EU, 이런 국가들과 미국 간의 이런 협정이 빠르게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번 미국이 관세 인상 표를 발표했죠? 4월 7일 날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 베트남이 더 높았죠. 47%. 베트남, 캄보디아, 막 필리핀, 미국,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굉장히 높게 때렸어. 무슨 뜻일까? 야, 너네 필리핀, 베트남 이런 애들, 인도네시아, 트럼프 1기 때, 내가 1기 때 중국을 관세를 때렸더니 너네 중국 공장들이 캐나다랑 멕시코로 가더라? 오케이. 아싸리 이번에는 처음 시작부터 중국에 미국으로 대체 수출할 수 있는 우회 국가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의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 얘네들을 먼저 때려버린 거죠, 선제적으로. 그래서 중국 공장들 너네 여기 못 들어와. 혹시라도 들어오면 너네 불이익 받는다. 그걸 알려주려고 쭉 때렸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 우방국까지. 자, 근데 볼게요. 미국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첫 번째, 지네 우방국이랑 중국의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먼저 때려서 지네 편으로 삼아야겠죠. 야, 캐나다, 멕시코 너네 관세 때릴게. 아, 왜 때려? 너네 펜타닐 우리한테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세를 안 맞을 수 있는데 너네 중국한테 중국에 관련해서 관세 매겨. 그럼 우리가 너네 관세 안 때릴게.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과 캐나다의 멕시코 이런 무역 연결고리들이 떨어지겠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 쭉 세게 때렸죠.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볼게요. 중국이 미국이랑 전면전이 이제 붙어버려서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려면 우방국들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할까? 일본, 한국, EU.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EU한테 10개 정도 바랬다면 중국이 이렇게 거세게 때려. 그러면 트럼프는 EU한테 5개만 받더라도 오케이, 협상에 사인을 하겠죠. 한국, 일본 오케이, 너네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였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대신 조건이 붙어. 너네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올려. 규제해. EU 너네 중국한테 물건 사는 거 우리한테 사. 아니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우리가 사줄게. 우방국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피 튀기게 미친 듯이 싸운다?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지겠지만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냐면 미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얘네들 협상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미국도 지네들도 중국이랑 싸우면 다친다는 걸 알아. 그럼 혼자 싸우는 것보다 우방국이 붙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같이 싸워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기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붙는다? 그럼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있죠? 일본, 한국, EU 얘네들 긍정적인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야 미국, 중국 진짜 이제 진짜 본토 전쟁 들어가는 거 아니야? 폭격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지켜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국가들 수혜받을 수 있는 이런 글로벌 효과가 나온다. 나비 효과가 나온다. 자, 볼게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미국 대체 우회할 수 있는 수출 국가들, 팔다리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랑 우방 국가들을 때렸어, 많이. 지금 때린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지금 금리가 높죠? 자, 근데 EU도 금리가 높다가 지금 낮추고 있고, 한국도 금리를 낮추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 금리를 낮추고 있어.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EU나 한국,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금리를 못 낮추죠. 왜? 여기 외환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미국으로 다 갈 수 있어요. 항상 자본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니.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방국들 있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 EU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변동환율제 채택하는 국가들, 한국도 위험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협상을 해야 돼요. 우방국들 때려야 되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미국이 고금리일 때 얘네들 때려야 된다. 그래야 지네 편으로 더 만들지. 복종을 시키지. 근데 중국 한번 볼게요. 미국의 고금리가 중국한테는 영향을 못 줘요. 의미가 없다고. 물론 의미는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변동환율이 아니에요. 반고정 환율입니다. 고정환율 반, 변동환율 반. 지네들이 언제가 됐든 간에 환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국가야. 중국은. 그럼 미국이 금리가 높다 그래서 중국한테 타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외환시장은 5%밖에 개방이 돼 있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갈 외환자금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미국이 지금 금리를 높은 상태고 언젠가는 저금리로 가야 될 건데 금리가 높을 때 EU랑 협상을 하고 한국이랑 협상을 해야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게 미국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미국이랑 중국 지금 104%, 84% 때리니까 최고 지도자를 모여가지고 관세 관련 부양책 논의 예정하죠? 위안화 환율 낮췄어요, 지금.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이 위안화 환율 낮추면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 한 거만큼 위안화 낮춰가지고 상쇄시켰거든요? 지금 똑같이 위안화 환율 낮췄어요. 얘네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EU는 안 된다고요. 외환자금들 빠져나가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금리 못 내려요. 미국이 안 내려주면. 그럼 한국이나 EU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빠른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그리고 중국은 저금리 낮추면서 위안화 환율 낮추면서 미국이랑 장기전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끌고 갈 수 있어요. 얘네는.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버텨줍니다. 있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싸움을 자기 피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을 하려면 친구가 필요하겠죠? EU, 일본, 한국 얘네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 이런 얘기하죠? 중국 기업들 퇴출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대. 미국 증시에서. 알리바바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중국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 다 내보내겠대. 내쫓겠대. 위안화 환율이요. 위안화 환율을 낮춰가지고 중국은 물건을 싸게 더 팔 수 있다는 거죠. 수출을. 미국이 관세를 100% 올렸어.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100% 낮춰. 또이또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존재를 해야죠. 유럽도 팔고 한국도 팔고 일본도 팔아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이미 얘네들이랑 협상을 통해서 야 중국 제품 사지 마. 우리가 관세 안 때릴게. 그럼 중국은 판로가 없죠. 판로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누구한테 이게 불이익을 주냐면 한국, 일본, 독일 수출하는 국가들 다 죽어요. 왜? 이때부터는 저렴하게 진짜 최저가로 덤핑 들어갑니다. 중국이 물건을 찍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증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곤 하겠지만 수출하는 분들이 있죠. 수출 기업들, 중소기업들, 우리 한국이나 이런 수출 국가들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앞으로는 중국이랑 미친 듯이 경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자영업자분들 트럼프 당선되면은 진짜 제가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됐다고 막 코인 가자, 상승 가자 막 얘기했었죠? 아니요. 전 아찔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중국이랑 한국, 독일, 일본 이런 수출 국가들 저렴한 가격에 이제 수출 경쟁이 붙어. 그럼 공공의 적이 누가 될까? 그때는 중국이 돼요. 공공의 적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세 인상 딱 흐트러 놓고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중국 때문에 수출 못한다며 지금 다 무너진다며 자영업자들 우리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똘똘 뭉쳐서 중국을 때릴 수 있겠죠. 고립을 시킬 수 있겠죠. 그게 원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이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들 언제 얼마나 빠르게 끝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벚꽃 폈으니까 꽃놀이 가세요. 놀러 나가세요. 시장 보지 말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힘드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막 차트 보고 온체인 데이터 본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요. 반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이 어느 정도 일단은 해소가 돼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안 할 때 알아야 돼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매수하시는 분들 빼고는 투자를 안 할 때에 해당이 돼. 시장을 조금 시장과 멀어질 때라는 겁니다. 물론 경제 공부나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 보고 뭐 차트 보잖아요. 지쳐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차트 아무리 잘 보고 뭐 반등 시점을 막 지지선 긋고 리테스트 막 하고 뭐 하잖아요. 트럼프 트윗 하나로 바뀐다고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시장이 힘들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열심히 본업하고 본업해서 남는 돈으로 또 열심히 줍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꽃놀이도 가고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 리프레시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도 갖고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롱런하는 게 최고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